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진달래꽃 본문 설명하기 전에 수업 시간에 먼저 여러분이 처음으로 작품을 접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잠시 뜸들이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필기 없이 그냥 듣기만 해도 되고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한번 쌤이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시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지난 시간에 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시는 우리 운문문학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운율이 있는 문학을 시라고 하고요. 시와는 달리 소설은 산문문학, 긴 줄글로 되어 있는 산문문학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는 긴 글이 아닌 짧은 글이기 때문에 이 짧고 간결한 내용 속에 온율이 들어가 있고요. 리듬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짧고 간결한 속에 의미가 좀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소설에 비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만큼 좀 깊이 있는 생각들이 좀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시는 읽고 나면 무언가 선명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각적 이미지라든지 청각적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뭐 후각적인 이미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를 잘 감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시를 잘 감상하기 위한 방법은요. 자, 그냥 무조건 외우기만 하는 공부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시는요,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지만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왜 이런 내용이 쓰여졌을까? 이 식구는 무슨 의미일까? 이런 표현은 어떤 뜻일까? 라고 하는 상상력과 호기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냥 무작정 이런 상상력으로만 본다면 시의 내용을 파악하기 좀 어렵죠. 시를 읽어내는 방법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합니다. 그건 쌤이랑 같이 배워갈 거고요. 또 시 속에서 시인이 뿌려놓은 단서들이 많아요. 그 단서들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시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좋은 시는 어떤 시일까? 자, 여러분 좋은 시는요. 쌤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던진 반도 있었는데요. 좋은 시의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좋은 시겠죠? 일단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시, 감동적인 그런 마음에 울림을 주는 시가 좋은 시일 수 있고요. 아니면 표현이 굉장히 참신하고 멋진 시, 표현이 좋은 시, 그죠? 이런 시도 좋은 시일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재미있는 시? 여러분은 재밌고 유쾌한 걸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다라는 거, 그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 뭐 시대나 사회를 대변하는 시. 시대나 사회를 반영해서 뭔가 큰 영향을 주는 시. 그쵸? 일제강점기 윤동주 시인의 시들. 그래서 이런 시들도 굉장히 좋은 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좋은 시일까요? 안 좋은 시일까요? 네, 당연히 좋은 시겠죠. 우리나라의 한 10대 시로 꼽히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실린 거겠죠. 자, 그러면 김소월의 이 진달래꽃이 좋은 시인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공감도 불러일으키고 표현도 굉장히 멋지고 울림, 감동도 있고요. 시대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적인 내용이 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의 독자들에게 울림을 주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울림을 주는 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김소월님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김소월님의 본명은 김정식이에요. 성별은 남성이세요. 자, 1920년대에서 작품 활동을 하신 분인데요. 일제강점기.
있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나서 작품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자, 일제강점기라는 거는 좀 우울했던 시기잖아요.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고유의 정서, 한의 정서가 잘 나타나 있는 시인이고요. 또 김소월 시인은 이제 정리를 하면 전통적 시인이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 전통적인 시인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통적인 표현이나 전통적인 소재를 주로 쓰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전통적인 운율, 전통적인 리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통적인 주제,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적 정서는 한의 정서가 많거든요. 우리 왜 민요 아리랑 아라리요 막 이런 민요도 보면은 보통 한의 정서, 이별의 정한, 이 한 중에서도 이별로 인한 슬픔, 어려운 말로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별의 정한이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이 김소월님이 대부분 주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표현이나 소재에 우리나라 고유의 것을 고유의 소재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진달래꽃도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달래꽃이라든지 아니면 영변의 약산 어떤 구체적인 지명, 시 속에서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통적인 그런 소재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또 하나는 리듬인데요. 김소월님은 삼음보 율격을 중시했어요. 3번 끊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전통의 민요 보면은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세 덩어리로 끊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율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김소월님도 이 전통적인 율격을 그대로 따옵니다. 그래서 이 김소월의 별명은 전통적인 시인이다. 그리고 이별의 한의 정서를 잘 나타낸 시인이다. 자, 이별의 한의 정서가 왜 그 시대에 더 먹혔냐면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이별의 슬픔 한의 정서가 아주 딱 잘 맞아떨어진 겁니다. 민족적인 정서로. 그래서 당대에 굉장히 울림을 주었던 시인이다. 그런 울림을 줬던 시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시를 감상하는 방법, 선생님이 이 방법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시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요. 일단 시를 파악하는 방법, 말로 하면 되게 쉬운데요. 실제로 분석을 하려고 보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많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화자를 파악해요. 시 속에서 말하는 이를 화자라고 하거든요. 화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거는 시를 파악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화자가 보통 나라고 나오는데요. 이 나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예를 들면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 시적 화자의 어떤 특성, 좀 독특한 특성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주 눈을 크게 뜨고 시적 화자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연습을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자를 찾았으면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해 주는 거예요.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좀 파악해 줍니다. 시를 몇 번 읽다 보면요. 이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큰 것들은 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별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지금 산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그냥 파악하고 예를 들면 나의 그런 어떤 감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건 아니고 시 속에서 단서가 분명히 있어요. 그 단서들을 보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파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별로 나눠보면서 구체적인 상황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반드시 1, 2, 3, 4 각각 연의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시를 쭉 읽어가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까지 한번 파악해주고요. 세 번째로 이 상황을 화자가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이 태도도 역시 시 속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막
강렬한 말투를 쓴다든지 아니면 막 뭔가 이렇게 호소하는 말투를 쓴다든지 그러면 이 시에서 시적 화자가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극복하려는 태도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별의 상황에서 막 자포자기하는 말투라든지 그런 표현을 봤을 때 시적 화자가 지금 이별을 순종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구나 라는 태도를 엿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적 화자의 태도는 시의 어조, 즉 말투라고 하죠. 말투나 표현 등에서 많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래서 시적 화자나 상황과 태도 이것들을 파악하고 나면 시의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인 주제를 우리가 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를 파악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정말 이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해서 여러 시들을 여러분이 읽어나갈 때 훨씬 더 시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 즐거운 국어 수업 듣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국어 실제 수업에서 진달래꽃을 보면서 여러분이 상상력을 가지고 스스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스스로 작품을 먼저 파악하고요. 스스로 작품을 읽어내고 선생님이 최종으로 온라인 강의로 다시 본문을 꼼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